아주 큰 평수의 대형 식당을 하는 김근모시기 거사님은 가게세도 못 내게 될 정도로 극심한 근심과 걱정 속에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고민이 깊어지면서 마음이 지극히 편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업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도 성치 못하겠다는 실질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위급한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 아니고 호주도 그렇고 뉴질랜드 뭐 여러 다른 나라도 그렇게 경기가 안 좋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나라는 뭐 급급해가지고 우리나라에만 이런 현상이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사람과 통화하는 거를 들었는데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부심이 깊은 그는 국어군환을 하신다는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또 고난에 빠졌을 때 구제해 주신다는 관세음보살님께 한번 연불하는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해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인사에 다니던 그분은 구인사에 들어가서 관음정건 3박 4일을 하기로 작정하고 가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오면서 일이 슬슬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는 사람들은 3박 4일 동안 관음정건을 하게 되면 한 가지 소원을 이뤄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뭐 거기 써 있거나 뭐 말하는 사람 없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랍니다. 본인들이 그러니까 거기 자주 가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와서도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연불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그렇게 이제 계속 연불하기로 작정하고 실제로 해오는 순간부터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귀인이 옆에 큰 성공을 하는 어떤 든든한 어떤 뒤에 보호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아주 차분하게 안정되기 시작했으며 근심이 올라오면 무조건 즉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불 속으로 깊이 들어가 계속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평상시에는 그렇게 잘 되지 않던 연불이 그가 그처럼 괴로울 때 마음이 가게세도 못 내고 막 직원들 봉급도 못 줘가지고 참 헤매고 있을 때 괴롭고 힘들 때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직접 나서서 날 도와줘서 그런지 너무나 연불이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뭔가 뒤에서 나를 이렇게 이렇게 껴안아서 일으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기운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참 대견하다고 느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든든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김거사는 연불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것은 즉시 적어주도록 메모장을 미리 준비하고 성심을 다해서 연불에 전념을 다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마음이 먼저 차분하게 가라앉게 되니까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시는 손님들에게 되도록 코로나 시절은 지났지만 하여튼 건강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소독하는 걸 쫙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손님들이 굉장히 믿어하고 식당 안의 분위기 자체를 굉장히 자비스럽게 아주 연불하는 것도 살짝 틀어놨어요. 잘 안 들리게. 그 자장이 아주 굉장히 식당을 울려가지고 자비심으로 가득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정말로 그 식당 안에 분위기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돼요. 그 전에 한 30년 전에 이런 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대전에 있던 어떤 약사님이 명당짜리가 아닌 조상들의 묘를 명당짜리로 만들어준다 하면서 흰 도자기를 4개를 팔았어요. 그걸 사가지고 와서 그 산소짜리 4층에다가 딱 이렇게 묻으면 거기가 명당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명당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아주 여러 번 실험해 봤어요.
뭐 엘로드라는 것도 있고 뭐 오링 테스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 해보니까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관세음보살이라고 멋지게 써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숨겨놓고 있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져요. 실지 현상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체유심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이 일단 거기 갔잖아요. 우리 사회생활에서 이런 걸 많이 사용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안 그런가요? 큰 호텔에 있는 어떤 커피숍 굉장히 비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벌써 호텔 속에 있는 거니까 가게세가 굉장히 비싸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커피값을 10,000원 받아도 아무 말이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엉성한 집에다 10,000원을 받는다면 한 사람도 안 먹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꼴값이라고 말해요. 원래 이 말은 아주 좋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꼴값하면 이 꼴값하고 있네 하면 욕으로 알고 있지만 꼴에 대한 값을 말하는 거니까 굉장히 그 사람 대통령감이네. 저 사람은 장군감이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꼴값을 말하는, 물론 그러면서도 아닌 사람도 있지만 껍데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 때 그 사람을 뽑을 땐 신원서판을 봤잖아요. 몸에 생긴 모양이 좀 관리다워야지. 너무 작고 이상하게 생겼으면 그 관리답지 못하잖아요. 그런 걸 보고 언변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글을 잘 써야죠. 글씨도 멋지게 쓰고 또 글을 작문 실력도 좋아야 되겠죠. 판단력이 얼마나 되느냐. 신원서판을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그래 김거사가 연불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걸 즉시 적어주고 메모장을 준비하고 차분하고 아이디어를 계속 하고 손님들 소독하는 걸 어떻게 잘 정리해가지고 딱 그 식당에 들었으면 굉장히 여긴 정갈하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끔 만들어주고 또 자비심 같은 거를 분위기를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이 쫙 식당에 가득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가장 많이 깨달은 점은 뭐냐? 근심 걱정을 해보니 아무것도 득이 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허수아비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아무 종족이 없는 거더라는 거야, 그 근심 걱정이. 그래서 그 근심 걱정을 할 것이면 오히려 연불하는 것이 10,000배가 낫구나 하는 걸 완벽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원래 이 근심에 대해서 가만히 근심 속에 빠지지 말고 근심이 뭔가를 계속 생각해 보면요. 그걸 완벽하게 본인이 체득하는 게 좋아요. 근심 걱정 같은 게 원인이 뭔가를 자꾸 오랫동안 숙고해 보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명상해 보면 이것이 완전히 헛개비구나.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인데 나만 괴롭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괴롭힘을 당해봐야 생각은 점점 안 나고 점점 더 구렁텅이로 빠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 근심 걱정은 전혀 실체가 없는 아주 허황된 것인데 괜스레 내가 과잉 반응을 하면서 아주 큰 문제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허상이고 완전한 헛개비였던 것이라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어요. 이것들은 가만히 제멋대로 하든지 말든지 놔두고 네가 근심 걱정하려 말고 말란 가만 놔두고 연불하면 슬그머니 없어지는 놈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괜시리 고민하고 근심하게 되면 점점 더 나를 옥죄어가지고 더 큰 문제인 것처럼 뻥튀기를 해가지고 점점 더 강력하게 만들어줘 공포에 떨게 만들고 생각도 안 나게 만들고 점점 더 일이 안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에게 연불하는 거죠. 그 헛개부들은 확 쉬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놈들은 아무런 종족도 없이 사라짐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식당들은 코로나 시대에 장사가 잘 되지 않았지만 방역도 철저히 하고 분위기도 아주 좋아진 그 집은 문전성시를 이루게 돼가지고 그냥 가게가 그동안에 그렇게 어렵게 살던 것이 정말 웃음꽃이 활짝 피고 활력 넘치는 사업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것 같지만 그분으로 볼 때는 기적이 일어난 거, 부처님의 정말 가치를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확실히 받은 거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